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사실 엄청 엄청 중요하다 말하기 좀 그렇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요거를 생각했던 근거, 예,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지금 파동 카운팅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걸 같이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파동 카운팅 하는 거는 김프로랑 저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아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뭐 패턴이 정해졌다, 시나리오 결정됐다. 요게 이제 추세선 뚫리면 다음 추세선까지 간다는 것. 네, 요 얘기를 했었고, 요거는 사실 우연은 아니죠. 사실 이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제가 좀 어떻게 얘기해야 돼? 좀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네, 굉장히 가능성 높게. 그래서 이제 요 추세선 뚫리니까 다음 추세선까지 간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였고, 그다음에 해당 추세선까지 완벽하게 다 닿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애매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닿았다고도 볼 수 있고,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닿았다고도 볼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선형 차트나 아니면 뭐 일봉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약간 이격이 있어서 네. 조금, 예, 더 지켜봐야 된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예, 정도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기 뚫리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는 사실 이제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연은 아니에요. 네. 요거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좀 워딩을 세게 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갔다, 예, 예측한 그대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요때였을 거예요. 한 10일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얘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요 라인은 반등을 했는데, 요 라인 얘도 이제 퍼즈 각도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 하락에 대한 요 퍼즈 각도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렇게 A, B, C로 본다면 요 C에 대한 요 하락에 대한 퍼즈 각도선을 볼 수 있는데, 네, 물론 요거는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일봉이라고 하지만 사실 요건 일봉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4시간 봉이나 6시간 봉으로 봐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따지면 어쨌든 요거에 대한 퍼즈 각도선인데, 요거는 시간 사이클이 막 신뢰도가 엄청 높은 정도는 아니어서 충분히 C가 더 하락으로 떨어지거나 어쨌든 요렇게 확장해서 떨어지거나 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퍼즈 각도선 얘는 뚫었는데 여기 중심선은 안 뚫었다, 못 뚫었다 라고 얘기했고, 네. 그런 다음에 요 중심선이랑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정확히 그대로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 거죠. 근데요, 요거는 운이에요. 요거는 확신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거는 운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 추세선 꼭 뚫리면 다음 추세선까지 간다. 요거는 운이 아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요렇게 가는 건 운이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운 맞아요. 네. 운 맞아요. 근데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 아니던데? 요때 카피 트레이딩 분할 매도 했던데? 맞아요. 음, 맞아요. 맞긴 맞아요. 이때 카피 트레이딩 제가 이제 롱 포지션 닫고 새롭게 롱 포지션 들어갔거든요. 이제 요거는 그 롱 포지션 다들 원래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 돼야 되는데, 롱 포지션 닫고 다시 롱 포지션 들어간 거는 제가 그 규모를 줄여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 분할매도 했던데? 너 이거 어느 정도 확신 가지고 했던 거 아니야? 운이에요, 운. 네. 운. 제가 확신을 가졌으면, 네, 아무튼. 네. 네, 운이에요, 운. 근데, 요런 운이어도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바라봤던 건지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는 내용일 가능성이 커요. 궁금한데라고 하시면 그냥 다행인데, 네. 그냥 단순히 그냥 공부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공부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본 적 있어? 많이들 얘기하는 내용이죠. 음. 뭐가 됐든 1만 시간을 하면은 그걸 마스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나도 그 책 내용만, 책 제목만 보고 1만 시간의 법칙이 1만 시간 하면은 다 뭐 마스터가 된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네. 그게 아니야. 책 내용,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이제 내가 회사 다닐 때 필독서였는데, 그냥 난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어. 왜냐? 나는 시즌 3부터 롤을 했는데,
네. 여전히 최고가 골드거든. 최고가 골드. 네. 근데 이제 아마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스타로 비교해야지 좀 더 와닿으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스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랭크 아무리 해봐야 뭐 C랑 D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때 나도 야 내가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고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해도 브론즈인 애들이 있는데 브론즈 아이언인 애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책을 읽어본 애가 그때 이제 회사 다닐 때 동기지 그 내용 아니라고 하는 거야. 네.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야 퍼즈야 네 옆에 만약에 페이커가 붙어 있어. 네. 페이커가 붙어서 너를 지도해준다고 생각해봐. 만 시간을. 만 시간을. 아니면 굳이 만 시간을 지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페이커가 네가 틀린 부분을 잡아내주고 네가 그거를 교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해봐. 집중해서 그냥 재미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이때는 왜 이랬을까? 이건 왜 이렇게 갈까? 왜 이거는 이렇게 얘는 왜 이런 동선을 짜는 걸까? 얘는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 걸까? 요거를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고민해가면서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머리를 굴리듯이 한다고 생각해봐. 안 늘겠니?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늘 것 같아. 챌린저는 오버여도 네. 마스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하면 진짜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네. 보면은 책에도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아마 유튜브 찾아봐도 책 읽기 귀찮으신 분 많을 테니까 유튜브만 찾아봐도 내용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바이올린을 그냥 1만 시간만 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어디가 틀렸는지 잘 지도해줄 멘토가 옆에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본인이 약간 어찌 보면 뭐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까? 더 잘 아시는 분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 약간 오답 노트를 만들듯이 그래서 머리가 이제 집중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 시간이 어쨌든 계속 꾸준히 반복되면 왜 그 얘기도 있잖아요. 당구 80끼리 백날 쳐봤자 80에서 안 된다고. 그런 느낌이 있지. 네. 예.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나 그럼. 그래서 맞아. 당구도 사실 이제 당구도 책도 여러 개 있고 네. 내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길 본 방법이라던가 뭐 어쨌든 요 너무 오랜만에 당구 얘기해서 당구치 너무 오래돼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신뢰를 주는 신뢰라고 하는 거 맞지? 네, 회전 주는 회전, 거. 회전. 신뢰를 주는 그 연습과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입사각과 반사각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신뢰를 줌에 따라서 이제 각도를 좀 트는 거잖아. 이런 걸 이제 계산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하고 하니까 훨씬 낫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재미로 그냥 하는 거 말고 이게 훨씬 더 빠르게 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는 과정이. 네. 예, 해서 알게 모르게 제 생각에는 김프로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아니, 일단은 아니 내 말은 네. 어쨌든 김프로는 이제 저희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차트 본 적 한 번도 없지. 그렇죠. 네. 투자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지. 그렇죠. 입사를 언제 했지? 21년에 했나? 21년일 거예요. 21년 네. 했지. 해서 이제 그 김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 강의를 마음껏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요 영상 같은 것도 마음대로 보고 그럼 필수적으로 봐야겠죠. 제가 올린 영상을. 그렇죠. 그리고 뭐 하면 물어볼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잘 물어보진 않았어요 저한테. 네.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본인이 끝없이 계속 차트를 봤단 말이죠. 맞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냥 대충 차트를 본 게 아니고 얘는 왜 이렇게 갈까?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런 식으로 그치?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 빠르게 궤도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제 생각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들어오면은 그냥 제가 한 10만 원어치 그 코인 계좌에 넣어주거든요. 내가 너한테 줬냐? 저한테는 안 줬어요. 그래? 네. 그래? 왜 안 줬지? 그래? 그래서 한번 매매해보라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늘게끔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프로도 약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빠르게 수준이 올라온 게 아닌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김프로가 이런 분야에서는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왜냐면 뭐를 안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차트 보고 있는다 뭐라 안 하니까. 그렇죠. 다른 회사는 차트 보고 있으면 당연히 뭐라 하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뭐라 안 하잖아요. 차트 네. 보는 게 일이니까. 보는 게 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뭐 아닌 거 있으면 강의 같은 거 찾아보고 이런 게 어쨌든 빠르게 수준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건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요렇게 좀 밑밥을 깔아놓고 어떻게 재밌지 않나? 재미없나요, 여러분? 네, 아무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것과 동일해요. 큰 틀, 사실. 큰 틀은 뭐냐면 이게 요 라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로그로 떨어질지 로그에서 터치할지 아니면 선형에서 터치할지 모르겠다. 네. 근데 로그로 봤을 때는 터치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주봉으로 봤을 때 특히.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A, B, C로 본다고 치면은 얘를 이제 1, 2, 3, 4, 5로 보면 1, 2, 3, 4, 5로 본다고 하면 261.8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5파가 끝난 걸로도 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금 떨어진 좀 5파가 짧게 끝난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확장을 염두에 두잖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거의 큰 틀은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 1, 2, 3, 4, 5로 가야 되고 얘가 1, 2, 3, 4, 5가 돼야 돼요. 요 관점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는 이해 갔지?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1시간 봉이죠. 1시간 봉. 네. 이게 아까 전에 그 저점이에요. 추세선이랑 맞닿은 부분. 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진 요게 있으니까 그냥 얘를 1, 2로 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네. 네. 단순 1, 2로 본 거예요. 단순 1, 2로 보고 이렇게 딱 체크를 하니까 여기가 261.8이고 얘가 261.8이고 그 다음에 361.8이 여기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를 그 카피 트레이딩을 분할 익절한 게 딱 요 고점에서 익절했거든요. 근데 네. 왜 361.8까지도 안 갔는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는 1, 2, 3, 4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파동 카운팅을 다시 했어요. 요 작은 네. 사이클의 파동 카운팅을 다시 했는데 요 작은 사이클의 파동 카운팅을 해보니까 1, 2, 3, 4, 5네 476.8%까지 올라갔네 해서 이거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겠구만. 그래서 카피 트레이딩 그때 수익을 많이 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 포지션을 좀 줄인 거였어요. 네. 물론 떨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장을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건 몰랐던 거였는데 어쨌든 여기서 좀 덜어냈다. 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전부 다 팔고서 포지션 전환을 한 게 아니라 다시 분할 매수로 그러니까 그치. 분할 매도만 분할 하고 매도만 한 포지션을 거지. 줄인 걸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포트폴리오 반도 매도를 했겠지.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면.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기로 위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딱 여기 갔다가 떨어진 게 우연찮게도 일본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에서 맞고 떨어진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여기 요 중심선이 어쨌든 중요한 선인데 요거를 좀 어렵겠구나. 요거를 당분간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다음날 한 거죠. 요때쯤 한 거죠. 이 네.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추가로 뚫고 올라갈지 고점 갱신할지 몰랐던 거죠. 네, 요런 상태에서 요런 상태예요. 이게 한번 쭉 쭉 따라오시는 거예요. 저의 이제 요 사고 요 순서를. 네.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못 뚫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요게 이제 퍼지각도선인데 요렇게가 퍼지각도선이고 얘가 1, 2, 3, 4, 5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랑 여기에 이제 퍼지각도선인데 얘를 뚫고 올라왔으니 요 아래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게 주요한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요한 지지선으로 이제 주요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얘는 뚫기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대충 조금만 떨어졌다가 확장해서 올라갈 가능성? 있었죠. 그렇죠. 있죠. 그런 다음에 요 라인 아래로 다시 뚫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나마 그 중에 가능성이 높은 게 요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요대로 간 건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다. 네, 우연이라고 해도 어쨌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곳에 베팅을 한 건 맞으니까요. 뭐 베팅한 것도 아니지 뭐. 우리가 뭐 딱히 매매 전략을 매매를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카피 트레이딩 쪽으로 그치. 생각을 하면.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더 산다.
뭐 요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고, 자세한 건 뭐 나중에 매매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뭐 인증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거고 해서 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요 추세선에서 추세선까지 가는 거는 일정 부분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제 확정적으로 뚫렸다라고 한 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전에 그 A, B, C로 떨어지는 거 확인하니까 54K까지 361.8은 54K라고 얘기를 해서 왜 54K까지 안 떨어지냐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네. 네, 했지만 근데 유독 이번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가 유독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커뮤니티 분석글 같은 거 올릴 때도 보면은 361.8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봐놨지만 상승한 것도 사실상 261.8만 살짝 깨고 그러고 이제 하락 나온 것들 되게 많잖아요. 아예 팍 올라가던가, 네. 아니면 470.4%까지 그렇죠. 찍어버리던가. 그래가지고 좀 되게 어중간하게 그냥 살짝만 깨거나 아니면 아예 올라갈 건 확 올라가거나 지금 그런 모양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락에서도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요렇다 요렇게 가는 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만 얘랑 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운이다. 근데 운이지만 운인데 맞았잖아 라고 할 게 아니고 운은 운이에요. 근데 아니 진짜로 운은 운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다음번에 예측을 움직임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이게 저점을 갱신 안 하고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1, 2, 3, 4, 5로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서 저점을 깨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거나, 이 두 가지 경우 수만 남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여기가 저점이려면 결국에는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이렇게 확장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지는 거야? 많이 줄어들어요. 네,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여기가 1, 2기 때문에 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 애초에 좀 많이 줄어들고, 네. 볼린저밴드 중심선 뚫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럼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중심선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전에 중심선도 먼저 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고 요 고점을 갱신해 주면은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왜? 퍼즈가 틀리게 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틀리게 봤을 가능성, 김프로가 틀리게 봤을 가능성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본 대로 본 게 맞다면 네, 요걸 뚫고 올라가면 여기가 저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해봤죠. 하락파동 카운팅이나 해야겠다. 하락파동 카운팅이나 해야겠다. 네, 라고 해서 본 거고, 일단 요렇게 1, 2, 3, 4, 5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476.4%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1시간 봉이라서 정확히는 사실 뭐 15분 봉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짧은 사이클이라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A, B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C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언제 생각을 했냐면 이틀 어제. 네, 어제. 해서 떨어지고 있네. 그럼 파동 카운팅 해볼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A, B 하고 B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C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1시간 봉이라 그러는데 10분 봉으로 보면, 네, 10분 봉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여기서 1, 2로 저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요렇게 1, 2를 해도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여기가 476.4%고 위로 올라왔다가 저점을 살짝 깨고 올라간 요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보면 저점 끝난 거야?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워낙 짧은 사이클이라서 그냥 재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해서 요런 걸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파동대로면은 1파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조정 2파를 받은 게 딱 50%까지만 받았다라고 해도 말이 되긴 되는 자리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진짜 고점 갱신한다? 그러면은
이번 파동에서 어쨌든 7만 천이나 아니면은 음. 진짜 뭐 많이 올라가 준 다음 8만 이상. 8만까지 간 다음에 음. 조정을 받겠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이번 사이클에서만 해도 벌써 9만 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지금이 바닥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였어. 지금 네. 바닥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미 바닥 지난 것 같기도 하다. 네. 네. 네, 다만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은 그냥 이게 1, 2, 3, 4, 5가 맞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1, 2, 3일 가능성이 있지.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를 안 깬다면은 이게 여기서 여전히 이렇게 가능성이 있지. 고점 갱신을 하더라도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추세선이 잘못된 추세선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렇게 다시 그치, 그치. 긋고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건 맞지만 여전히 저는 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생각은 하고 있다 정도인 그러니까 거예요.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상승의 가능성이 막 한 7, 80%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닌데 근데 이제 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점이 이미 찍은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정도?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확신했으면 네. 더 많이 샀겠죠. 그렇죠. 네, 더 많이 샀고 그다음에 저도 저점 찍은 것 같습니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점. 네, 이런 거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매매 전략적으로는 지금 이런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매매 전략적으로는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있는 현금으로 더 산다. 혹여나 내가 요번에 해가지고 여기서 다 샀어. 남은 현금 여기 다 샀어. 그럼 그냥 기다리는 거고. 네. 네, 아니면 뭐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는 거고. 그냥 뭐 존버하시는 분들은 그냥 존버하는 거고. 그러니까 매매 전략적으로 의미가 하등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분석 뭐 이렇게 떨어진 거 맞춘 거 의미가 없어요. 매매 전략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게 커져서 큰 틀에서의 분석의 기초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걸 딱 봤을 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얘도 지금 여기서 1, 2, 3, 4, 5가 끝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1, 2, 3, 4, 5.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로 보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얘가 떨어졌을 때 여기 안 깨고 올라 버리면은 고점 갱신해 버리면 그러면 1, 2,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봉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게 되는 거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뚫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걸 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걸 뚫으면 어쨌든 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고점을 갱신하면 추가적으로 요거 상단 찍고 추가적으로 조정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한 7만 8만까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8만까지 가면 하락 시나리오는 거의 끝난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중요하다. 왜 중요한데? 요런 과정을 거쳐서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길. 네. 그래서 지금 뭐 다 사야지. 뭐 퍼즈가 조정 끝난 것 같다니까 다 사야지. 라고 하시면 제가 좀 섭섭합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좀 섭섭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 정도로 제가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코인 기수 늘리기 강의가 원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안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네, 오프라인은. 네, 안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랑 이제 강의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될 만한 그런 영상이 최근에 많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한번 이런 세부 카운팅을 했더라. 그리고 물론 틀렸으면 아마 틀린 거 가지고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뭐 나중에는 한번 뭐 크게 틀리거나 이런 게 있으면 틀린 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다는 거. 왜? 매매 전략이 안 바뀌니까. 그렇죠. 이런 것까지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빠르게 2배가 된다라고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어디다 올렸더라? 여기 한 달 안에 2배가 되는 타이밍 곧 옵니다.
한 달에 2억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영상 올려놨었는데 이때도 제가 이제 영상에도 얘기했었죠. 어그로를 좀 끌겠다 제목에서. 그래서 확실하게 주봉 관점으로 뚫고 올라와야만 된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영상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못 뚫었어요. 이 주봉 관점으로 이렇게 고점 못 뚫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뚫게 되면은 두 배 확실하게 뚫게 올라오면 한 8만 달러, 뭐 9만 달러 정도 찍으면 단시간 안에 두 배 되는 건 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그로를 끌려고 한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아마 영상을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단 게 아니고 이제 영상도 보고 영상을 충분히 잘 이해하셨더라면 제가 말을 어렵게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해를 했더라면 아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없겠죠, 사실. 대부분 잘 이해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지금도 고점을 뚫고 올라오면 단기간에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7, 80%의 상승. 여전히 저는 그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좀 평단가 낮춰볼까? 그거 지금 짱구 굴리고 있는 거고. 네. 예,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매매 전략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로 마칠까? 네. 그래서 이 영상은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재미있을 수도 없을 수도. 그렇죠. 오늘은 어쨌든 차트 분석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그런 걸 다룬 거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도 뭐 쟤는 어떻게 분석을 하길래 저렇게 사이클이 나오지? 그런 거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상품 영상 올려드린다고 해놓고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건 월요일날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 지을까? 네.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뭐 재밌는 거 없나 보네. 그 다음 주 15일이 CPA 발표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딱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선형으로 보면 그 이후에 저점을 더 갱신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주말간에 요걸 뚫고 올라오면 좋겠다. 중심선을 그래도 뚫고 올라오면 더 좋을 것 같다. 정도. 볼린저 밴드도 좁아지고 있으니 요 좁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면 좋겠다. 뭐 이건 제 바램. 이왕이면은 2주 연속 양봉으로 주봉 마감하는 걸로. 근데 뭐 더 나아가면 사실 이제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좁혀놓고. 뭐 그거는 나중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요 정도 하고 파이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주말 편히 쉬시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